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고요. 1부에서 함께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2부에서는요. 계속해서 1부 때와 마찬가지로 참여 방법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언제든지 방송 보시면서 접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톡스타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를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입장이고요. 빠르고 간편하게 어떤 이야기든지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접속하지 않으셨다면 저희 톡스타 별톡방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각이 지금 9시 1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톡스타 별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별톡방 좀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톡스타 제작진분께서 다시 한번 퀴즈를 정리를 해드렸어요. 잠시 뒤에 힌트 드릴 거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고 정답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카로 귀염댕댕이님, 정말 아이디도 귀여우신데 귀여운 이모티콘 활용하고 계시네요. 민재앵커님, 2부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카로 귀염댕댕이님 아니었으면은 무풀일 뻔했어요. 무풀. 우리 톡스타 별톡방 2부는 참 조용한 것 같아요. 월요일 2부는 조용합니다. 톡스타 별톡방에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2부에서는요. 주스리 종목 해당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종목 추천 2부에서 또 함께하는 스타분들의 추천주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채널 쭉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10시까지 톡스타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힌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아리랑 본드, 2번 스시본드, 3번 딤섬본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 아리아리랑 이런 노래가 있죠.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1주의 무료 체험권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풀어보시고 선물도 꼭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 참고로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면서 G3 종목 회담 함께할 세 분의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시장 주도주를 저점 매수하는 스윙 트레이딩의 1인자 클로저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G3 종목 회담의 로엔알파 김은수 스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정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점심시간이 좀 지나니까 갑자기 이 경협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 하노이 선언이 취소가 되면서 결국 빈손 회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경협주들 대장주라고 하는 아난티부터 일제히 모두 급락세에 보였습니다. 이 다행스럽게도 오늘 경협주들이 그래도 바닥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아침 시장 개장 시가가 너무 무섭다든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아침 개장할 때는 정말 손에 이 땀이 좀 날 정도로 그렇게 좀 무섭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협주에 이미 손실이 크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런 경협주들을 대체할 만한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시장은요. 경협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지금 미중무역 협상 진전 그리고 3월 중순에 정상회담과 이 합의문 발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여기까지 조금 와닿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끝까지 방송을 이제 같이 주의 깊게 이 시청을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저를 포함한 3명의 스타가 종목들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이 추천 포트폴리오를 공개해드리니까 반드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적토마 스타님과 클로저 스타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적토마 스타님.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사실 대응이 안 되었다고 하는 분들도 좀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적토마 스타님은 지난 목요일에 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빈손 회담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셨고 향후 전망은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측에서는 좀 일단 관광 등에 비롯해서 이제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실 지금 뭐 이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섣불리 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뭐 정치 쪽을 이제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사실 뭐 트럼프랑 김정일 뭐 국방위원장이 도대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 누구도 이제 쉽게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 뭐 남북경협주에 대한 전망을 뭐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목요일 날 일단 뭐 갑자기 2시 넘어서 거의 이제 장 후반부 들어가면서 이제 뭐 급락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뭐 대응이 전혀 안 됐었던 그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3시 정도에서는 확실히 좀 되돌려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때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 하에 일단은 뭐 시장 참여자들이 뭐 매도하시지 않은 그런 투자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 낙폭을 이용해서 이제 뭐 들어가신 투자자분들도 있을 텐데 당분간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끝났다라고 보고 있지도 않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트럼프도 자기 정치 뭐 인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임기 내에 뭔가 아웃퍼폼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네. 그거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뭐 국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북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이게 언제 뭐 또다시 이슈가 뭐 여기서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뭐 문제는 주식할 때도 그렇지만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는 알겠지만,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주가 다시 움직일 것으로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뭐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뭐 25,000원대, 27,000원대 위쪽에서 사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들고 계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딱히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내려올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뭔가 이제 뭐 이벤트들이 좀 있어야 됐었던
있었던 것이 이제 뭐 시장의 기대감이었는데 그러한 기대감을 대부분 이제 꺾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뭐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분위기가 다시 뭐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가장 먼저 시세가 났었고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던 아난티 먼저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난티 보시면서 뭐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아난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휘슬앤 클로저의 클로저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클로저스타님은 혹시 경협주에 이제 대응을 좀 하셨던 게 있으셨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과연 경협주의 운명은 따당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경협주는 이제 항상 이게 제 개인적인 그 톡스타 방에서 미리 오전에 유의할 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 손실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항상 이제 저는 이제 급등주나 이런 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주식은 꿈을 먹고 살기 때문에 꿈이나 기대치로 올라가는 게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경협주는 뭐 가치주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가치를 근본으로 한다든가 기관이 외국인이나 많이 사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크게 중장기로 끌고 가는 스타일보다는 그때그때 뉴스나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미 오전에 이제 뉴스가 기자회견이 2시 정도 나온다 할 때 오전에 이미 유의할 거를 제 카톡방에다 다 알려드렸어요. 이미 이제 뭐 이익 실현하고 조금 움직일 때 유의할 거를 2번이나 알려드렸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급락해서 뭐 크게 손실이 있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신용을 써가지고 거의 신용이 뭐 10배 정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 이제 잠겨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급락이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는 세력들도 큰 손이나 이런 경우도 조금 빠져나오려면은 반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당분간은 저는 이게 별로 보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결렬된 이유 중에는 첫째는 일단은 북한하고의 북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 것도 있긴 있지만은 두 번째는 코온의 그 정치적인 그 국내 정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요. 지금 미국 내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의 이슈가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바에는 노딜이 낫다는 이런 평가를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약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온건파나 강경파의 입장에 봤을 때 비건은 약간 온건파이고 나중에 참여한 볼턴은 강경파인데 강경파가 참여를 시킬 때 이미 결렬을 약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태를 보면은 지금 영변 핵만 아니라 영변 핵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그 외에 뭐 미사일, 그다음 우라늄 농축시설 이런까지 같이 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볼턴이 처음에 주장했던 리비아식 모델을 다시 꺼내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선 해체 후 보상 이런 거 북한이 계속 반발을 했던 이러한 이슈로 결국에는 가고 있다. 이게 온건파보다는 강경파가 득세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 정치하고 맞물려서 쉽게 이게 딜을 할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요건 당분간 반등은 있을지언정 크게 상승할 경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하고의 협상은 27일 날 이제 거의 협상이 마무리 짓고 있는데 여기 경우는 반대로 온건파가 약간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는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증시의 우호적인 방향 이런 거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협상이 오히려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북한하고의 요 경제 경협주는 물론 이제 반등은 있을지언정 크게 상승은 요 한 달 정도는 약간 유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미중 무역 협상이 오히려 이 북미 정상회담보다 조금 더 이제 큰 이슈를 올고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사 말씀 좀 잘 들어봤고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의 이슈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지금 G3 종목 회담을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저의 종목을 포함한 수익률이 이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수익률과 함께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 등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G3 종목 회담에서는요. 이 시간에 출연한 저를 포함한 3명의 스타들이 이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편입할 종목들이 이제 각자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하지만 G3 종목 회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이제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자리에 모든 추천주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한 3명의 스타들이 이제 각각 생방송으로 이제 서로 토론을 해서 편입할 종목과 이 제외할 종목을 결정을 해서 이게 확정이 된다라면 이제 그 종목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면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이제 공개를 해주고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G3 종목 회담의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5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체 5종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종목이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생방송을 흘러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저의 3명의 스타가 매주 추천주를 가지고 옵니다. 이제 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 이 3명의 스타 중에 2명의 스타가 동의를 해야만이 추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추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지 못하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편입된 종목은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다음날 평균가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 매수가 자체에는 이제 다음날 평균가, 즉 이 평균가는요 시초가와 종가의 중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평균가로 매수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심플합니다. 총 100주를 이제 매수를 하실 거면요 시초가의 50주 그리고 종가의 50주를 매수하시면 이제 평균가로 매수가 됩니다. 또한 이제 매도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한 경우에는 이 목표가와 손절가를 엄수해서 수익률을 기재하고요. 이렇게 운영되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공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총 5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장일치의 의견이 있으면 종목 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G3 종목회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G3 종목회담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은요 10.62% 상승이 보이고 있네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G3 수익률 전체의 10.62% 이 기간에 코스피 벤치마크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 4.49%로 조금 더 악화가 됐네요. 그리고 코스닥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3.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작년 7월 중순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수익률을 검증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다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3 종목회담 수익률 코스피 벤치마크 대비 지금 초과 수익으로는 15.11% 초과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벤치마크 대비 지금 13.77% 초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지난주보다 코스피가 좀 더 하락하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더 수익률 이 차이를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에 비해서는 소폭 좀 수익률 차이가 줄었네요. 하지만 거의 지금 7개월 넘게 매주 다음날 살 종목과 유지할 종목을 공개하고 수익률을 검증해 오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처음이지 않을까 싶고 일주일에 한 번 매매하는 게 전부인데도 수익률이 이렇게 좋게 유지가 된다 하는 것도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같이 좀 비교할 건 아니지만요. 어제 뉴스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작년에 연기금 수익률이요. 이 지난해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면 국내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16.7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같이 하시는 이 두 분의 스타님들은 이 수익률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뭐랄까요? 짧게 좀 한 분씩 다짐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적토마스님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주식은 좋은 주식은 뭐 길게 좀 들고 가야 되고 잦은 매매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변경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클로즈스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두고 봐야겠어요. 제 편입하는 게 아직 좀 네. 예, 성과가 안 나는 게 좀 있어서 저는 이제 네. 급등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네요. 네. 예,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이제 관망을 예. 한다라고 예,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고요. 예.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나 대형 기관들이 자금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요. 이제 많은 종목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직접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기준에서는 이 G3 종목 회담을 잘 보시면서 이 매매에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이번 주 시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무너진 경협주, 이 향후의 방향과 이를 대체할 섹터는 이란 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역시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까지도 경협주들이 이제 추가로 급락한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장중에 어느 정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앞으로 걱정이 더욱더 많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제 하지만 이 경협주가 밀린 거기에서 나온 자금들이 다시 제약바이오나 중국 소비주 그리고 미세먼지 굉장히 심하죠 요새. 이 테마 등으로 조금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를 이제 한번 저희가 다 같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협주 지금 손절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종목을 갈아타거나 신규 매수를 할 때 어떤 업종이나 테마로 이제 가는 것이 유리한가? 이렇게 좀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 먼저 적토마스터님, 네. 정말 요즘에 이제 이 화두가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랑 뭐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 어떤지가 이제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기 선거 쪽 관련된 포지션을 잘 잡기 위해서 일정을 잘 맞춰가지고 아마 뭐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좀 시작될 때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거기서 뭐 움직여도 뭐 2배씩 움직이는 게 어쨌든 탄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경협주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 주도주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뭐 오늘 시장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미국 그 암학회가 이제 개막을 하면서 3월달에 이제 3월 말부터 4월까지 이제 그 모멘텀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3월 내내는 어쨌든 제약바이오가 크게 빠지기보다는 그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가 이제 뭐 남북 경협주들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랑 개인 투자자분들의 자금을 끌어올리면서 아무래도 수급의 블랙홀 형태를 좀 만들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자금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탄력성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금 종목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이제 클로저스타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근데 저는 경협주는 이제 조금 전에 네. 인사말 겸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약간 유보하는 걸로 네. 이게 시세가 나와도 크게 큰 시세는 나오기 좀 어렵다는 견지를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도 이제 뭐 사조동화나 이런 거 같은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약간 반등도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크게 시세를 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보면은 오늘 같은데 이제 뭐 테라젠 ETS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뭐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옮길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좀 매기가 조금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가치 투자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거 이제 대안으로 개별주로 봤을 때는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 총선 관련주, 네. 정치 테마주의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서인탄 메탈이라든지 뭐 국일신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약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순환매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뭐 흐름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선 관련주 이런 쪽으로 개인들이 또 조금 관심이 있는 그런 것들이 대체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스타님들 의견 잘 들어봤고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일시적으로 좀 자금이 몰릴 이 미세먼지 제가 좀 상당히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그런지 미세먼지 관련주 같은 종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따라가지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물론 미세먼지가 앞으로 봄까지는 좀 지속이 되겠죠. 하지만 이슈성 테마가 강하고 오늘 특징적으로 좀 강했던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무게를 저는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목들이 사실상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직 움직이지 않은 알짜 종목들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대 정치 행사죠. 중국의 지금 전국 인민대회가 이제 현재 개막을 한 상태고요. 최근 위완화 강세와 맞물려서 중국 소비주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특히 화장품 관련주들 같으면 이제 어차피 여름이 되면 사실상 이제 다른 시기보다는 조금 매출이 떨어지니까요.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한번 보시면 지금 타이밍들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IT 관련주들과 5G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한 이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순환매 관점에서 이 종목들을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보유 종목 포트폴리오 리뷰를 한번 해보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야스 지금 수익률 상승 7.30%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셀리버리 상당합니다. 지금 31.78%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RFHIC 같은 경우 10.86%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는 15.21%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CJ ENM 이제 안타깝게도 이 마이너스 0.19%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에코바이오죠. 마지막으로 에코바이오 지금 마이너스 6.0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HLB가 방송을 좀 안 해요. 오늘 딱 G3 종목 회담을 진행하는 날인데 급등 제대로 나왔죠. 지금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상당히 점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슈픽앤코리아를 빼고 HLB를 이제 김본스타님 종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받아서 유지를 했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각자 자기 종목들 이제 리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좋은 수익률 이번 주에도 보여주고 계시는 족토마스터님 이제 먼저 진행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는 야스인데요. 야스 같은 경우가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아무래도 OLED 쪽이 조금 쉬어가는 IT 쪽이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쉬어가면서 OLED 역시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야스가 22,000원대까지 올라탔다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일단은 좀 눌림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나왔다. 이제 목요일 날 사실 4%대, 5%대까지 빠질 만한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뭐 밀려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7%면은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수익 실현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좀 괜찮은데 꾸준하게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아직까지 큰 관심을 그렇게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관심 정도를 한번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그때 한 3만 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36,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보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RFHIC입니다. RFHIC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릴 때 3만 원은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날 3만 원대를 한번 돌파를 했고 지금 눌림 줬다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RFHIC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야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 둔화로서 이제 조금 제외를 시켰고요. 이제 셀레버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이제 보유했습니다. 또 이제 RFHIC 같은 경우에도 이제 3만 원 돌파 이후에 이제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이제 보유해 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좀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날 김본사님께 받았던 이제 HLB와 제가 저번 주에 가지고 왔던 CJ ENM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작년 7월에서 9월에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바로 그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급등을 하진 않았어도요, 이 계단식으로 점차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경협주 하락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이제 반사 수혜를 보였는데요. 임상 3상 종목들이 급등세를 좀 지속하면서 계속 좀 꾸준하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메지온의 이제 과거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HTS가 조금 안 되는 관계로 현재 지금 이제 제가 우선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제가 임상 3상 지금 이제 결과를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형으로 현재 지금 결과 발표만 앞두고 있다. 그래서 비슷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메지온 같은 경우에 이제 HLB는 현재 지금 급등을 한 상태고요. 메지온을 볼게요.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더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차트 자체가 조금 이제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가격대로 보면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10만 2천 원으로 좀 수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주 동안 이것은 조금 더 이제 흐름을 조금 더 보고 이제 메지온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CJ ENM입니다. 현재 지금 CJ ENM 같은 경우는 일단 편입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좀 눌림목 구간이 이제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중국 소비주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는 연결 안 된 데가 없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바하 이제 개봉을 했는데 제가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상당히 재밌게 잘 봤고요. 꼭 뭐 보라고 추천은 안 드리지만 보고 왔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국 소비주와도 연결이 돼 있고 이제 영화, 극한 직업, 이제 흥행가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구간을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기관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이제 저항 라인 돌파에도 이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죠. JYP나 이제 SM 모두 다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JYP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있지라는 걸그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서 오히려 화사가 이제 더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등을 봤을 때도 이 CJ ENM이 가장 좋은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이 노이즈가 많아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 엔터테이너주에 워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조금 추천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컨텐츠 대장주는 CJ ENM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저스타님 보유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게 알려드렸던 에코바이오는 지금은 이제 수익은 조금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중장기 스타일보다는 수익 매매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도 이제 에코바이오는 이제 자회사인 에코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의 가장 큰 매립 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그 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현대차의 이제 수소 관련 에너지를 이제 네트워크망을 만들고 있는데요. JNK 히터와 같이 협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협주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순환매가 오듯이 수소차나 이런 관련주도 일단은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이면 크게 금방 급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방법은
방법은 여기 바로 이제 일주일 전에 그 저점인 7,400원을 이탈. 예. 그 전후가 한 7,500원이죠. 예. 7,500원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를 하는 걸로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2월 19일 날 그 한 300만 주 들어왔는데 요게 매집을 했다. 기관이나 외인이 매집을 했다. 이런 근거로 판 거보다는 샀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체 에너지와 이제 현대차 등의 13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에 이제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을 해서 이제 조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JN케이터와 이제 메리가스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사업 확대 또한 협력키로 하면서 이제 지금 7,500원 전후 이제 저점에서 이제 지지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가 이렇게 되면 지금 야스 하나만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 이제 제외가 된 종목만큼 새로운 종목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포트폴리오 종목회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3 종목회담 각 스타님들 추천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저는 AP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적토마 스타님께서는 J콘텐트리와 G3BNT 가지고 나오셨고요. 클로저님은 지금 KM제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적토마 스타님, 지금 가지고 나오신 J콘텐트리와 G3BNT 이 컨텐츠와 제약바이오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G3BNT 같은 경우는 제약주인데 지금 시장에서 제약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좀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요일 날 거래량이 이제 상당히 좀 증가가 되면서 3만 원대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G3BNT 한 종목 좀 골라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J콘텐트리는 사실 뭐 지속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앞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TVN 드라마가 그렇게 썩 뭐 시청률이나 화제성 이렇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도깨비 커플이었었던 유인나 씨랑 그다음에 누구죠? 이동욱 씨가 나오는 드라마도 그렇게 뭐 도깨비. 네. 네. 네, 거기에 나왔었던 두 분이 주연으로 하는 네. 지금 드라마가 있는데 뭐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눈이부시개나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텐트폴 드라마들이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스달 연대기 정도만 지금 상반기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쪽 말고는 지금 뭐 딱히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콘텐츠리는 어쨌든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어쨌든 뭐 종편 최고 시청률을 찍은 것 같은데 도깨비 시청률을 넘었다고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제 콘텐츠리도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것들을 좀 했었는데 뭐 썰전 정도 하나 정도가 이제 뭐 히트 프로그램이고 그 외에는 이렇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다가 드라마 쪽에서도 확실히 지금 뭐 텐트폴 쪽으로 확실히 좀 방향을 선회한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필름몬스터라는 그 제작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제작 능력도 좀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콘텐츠리 뭐 지금 시점이더라고 하면은 뭐 하반기 민첩성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럼 이번에는 제가 가지고 나온 AP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AP 시스템은요, OLED 장비주입니다. 최근에 핫한 업종이기도 한데요. 지금 OLED 장비주라는 게 이게 OLED 신규 투자를 이 삼성전자가 진행할 때 미리 라인을 깔고 설비를 제공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주로 지금 중소형 패널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대형 패널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제 중소형 패널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원익 IPS나 SFA 같은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대형 패널 비중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삼성전자의 OLED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서는 주로 이제 퀀텀 닷 TV, 즉 대형 패널 쪽이 이제 상당히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MWC도 이제 개최가 됐었고, 이제 갤럭시 S10과 폴더블 폰의 이제 폴드에 대한 기대가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갤럭시 S10은요, 녹스 보안 프로그램 내 이제 개인 키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 때문에 조금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혁신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화웨이 또한 이제 화웨이가 물론 이제 1위 기업이긴 하지만 폴더블 폰의 문제점이 최근에 조금 부각이 됐죠. 이제 폴더 쪽에 이제 접을 때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뭐 거기에 관련해서 문제가 사실 뭐 없는 건 아니지만요. 화웨이보다는 우수하다. 이것을 이제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상 대체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 더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해보고요. 지금 오늘 이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지금 오늘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인 28,000원대죠. 현재 지금 주요 지지 라인이 28,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조금 반등을 조금 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31,000원이죠. 현재 지금 이 31,000원 최전 고점인데요. 여기 매물벽만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35,000원까지는 이제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이 수급 자체도 상당히 이제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좋은 기회다, 좋은 매매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협주 자금들이요, 지금 IT 섹터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AP 시스템을 들어보셨고요. 사실상 이 경협주에 들어온 이 자금들이요, 이 저금을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어느 종목이라도 이제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이제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그걸 중점으로 저는 A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클로저스타님이 가지고 나오신 KM제약 한번 볼게요. 어떤 사유로 이제 추천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아까 보니까 뭐 테라젠 이텍스 그런 것도 그렇고요. 마크로젠, 제약바이오가 이제 순환매가 좀 움직이고 있고요. KM제약도 제약이니까. 요 KM제약은 신약이나 뭐 이런 후보군을 뭐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뭐 치약이라든지 생필품, 또 그다음에 뽀로로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뽀로로. 네. 그 물티슈 뭐 네. 이러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거 합니다. 오늘 뭐 토박스 코리아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기상어 뭐 이런 브랜드 네. 그걸로 많이 올라갔거든요.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면서. 근데 이제 요것도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뽀로로라는 브랜드를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 대통령이라고 하죠, 뽀로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선진국인 일본도 이 홍역이 굉장히 있고요.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희 나라도 국내에서도 홍역 이렇게 환자들이 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홍역에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그 신약 후보군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 지금 저평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3,400원대는 매수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구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KM 제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이 대통령, 지금 어린이 대통령의 이제 뽀로로와 관련된 이 KM 제약.
현재 지금 이제 물티슈와 이제 치약 등의 생활용품과 홍역 발생 시에 이제 관련해서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주군에 이제 순환매가 오면서 이 KM제약 이제 목표가 4,000원이고요. 손절가 3,200원, 매수는 3,500원으로 이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편입주 한번 저희가 결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먼저 여기서 이 종목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제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적토마스님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은 뭐 제약주가 오늘 두 종목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제 종목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KM제약이 안 들어갔으면 좀 좋겠는데, 일단은 뭐 KM제약 같은 경우가 제 개인적으로는 시총이 좀 생각보다는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네. 방송에서 시총 좀 작은 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KM제약이 조금 KM제약보다는 제 종목이 어쨌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클로저스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뭐 조토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약간 그것도 일리는 있을 것 같으네요. 저는 이제 급등주나 이런 걸 좀 스타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큰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은 시가총액은 약간 작아요. 근데 그러한 일장은 뭐 제가 귀담아 들어서 보면은 약간 일리가 있으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적도마님이 하신 것도 뭐 저평가이긴 하네요. J-콘텐트리 뭐 G3BNT.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포트를 하나 또 넣는다 하면은 여기 보통 이제 신고가를 내는 것들은 그를 더 이제 넘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P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28,000원, 요건 저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22,000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27,500원의 지지는 상당히 있어 보여요. 이제 여기 보면은 신고가를 약간 낸 것 같거든요. 이게 가는 말이 더 간다고. 그런 면에서는 한다면은 요거를 그냥 이왕이면은 제약바이오 있고 그러니까요. 저 셀리버리 같은 거 좀 있죠. 그래서 여기 4차 산업이고 IT 부품주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제가 추천을 했던 CJ ENM의 작은 그런 미디어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CJ ENM이 이제 대장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있는데 좀 J-콘텐트리는 편입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지금 사실상 이 J-콘텐트리 같은 경우가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지금 현재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트 자체는 사실상 이제 자리는 좀 좋은 편입니다. 여기서 이 자리는 좋은데, 그래도 CJ EN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가져와서 편입 시점 좀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G3BNT 같은 경우는요, 이 G3BNT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임상 이슈도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대웅제약이 조금 밀렸죠. 그랬던 것처럼 이제 항암 신약, 뭐 이중항체 난치병 치료제 같은 것이 아니면 제약바이오에서 언제든지 이제 노이즈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제약바이오를 넣자면 그냥 사실상 이제 항암제 만드는 신약 관련 기업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워낙에 이제 항암 신약이 이제 가장 이제 신약 개발 중에 가장 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업이 더 좋지 않나 싶고요. G3BNT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트 보시는 것처럼 좀 너무 좀 올라와서 이 단기 눌림 시에는 좀 손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KM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지금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KM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조금 저가
이죠. 그리고 이제 좀 바닥권이긴 하지만 시총 똑같이 이제 적토마스타님과 같이 이제 시총 자체가 조금 작아서 이제 방송에서 하기에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그런 이제 종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투표 한번 저희가 해볼까요? 자, 우선 지금 제이 콘텐트리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다운이 이제 2개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탈락이고요. 지금 이제 D3 BNT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타깝네요. 오늘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AP 시스템, 제가 가지고 나온 AP 시스템 괜찮습니다. 네, AP 시스템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좋네요. 네. AP 시스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KM 제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편입 종목들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야스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가 되고 이 AP 시스템 새로 종목이 들어왔는데 이제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되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현재 셀리버리가 31.78% 수익률, 그리고 RFHIC, 그리고 HLB 15.21%, 그리고 CJ ENM, 그리고 에코바이오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현재 AP 시스템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신규 들어가고 이제 저희가 이 종목으로 일주일 동안 수익률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추천주 AP 시스템 편입이 됐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함께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세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종목 상담부터 종목 추천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도 한번 맞춰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아리랑 본드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저희가 공개할게요. 1268님, 8671님, 3837님, 그리고 4509님, 그리고 9921님까지 5분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톡스타 고객센터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톡스타 2부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 또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저희 내일 밤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